그래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딱 한 가지 가 없어서 주식을 못 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허왕 채널의 이재혁입니다. 요즘 알테오젠이라는 바이오 회사의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 내외였던 주가가 지금은 20만원을 훌쩍 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물론 바이오주의 특성상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미 작년에 알테오젠 특허를 분석을 해보고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 알테오젠이라는 바이오 회사의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는 이유를 특허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제가 시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주가를 특허 관점에서 분석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의 기업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는 2008년에 설립을 해서 2014년에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영진들을 보시면 지금은 LG화학에 인수된 옛날 LG생명과학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20년 5월 15일에 발표가 된 알테오젠의 분기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 직전 분기에 매출액이 38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5억이었던 것에 비해서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이 9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억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하기에는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알테오젠의 기술력과 특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특허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알테오젠의 국내 특허 출원은 총 19건이었고 그 중에 13건이 등록 특허였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1년 평균 1.5건 정도를 출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아직 공개가 안 된 건들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있겠죠, 특허 출원들이. 제가 예전에 시젠의 주가를 분석한 영상에서 각종 바이오 회사들의 특허 출원 건수를 정리해 놓은 것들과 이 알테오젠의 특허 출원 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면은 특허 출원 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알테오젠의 특허 출원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 해외 출원도 되어 있고 바이오 제약 분야의 특허는 그 특성상 전체 특허 출원 수보다는 하나하나의 특허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특허 출원의 전체 숫자로만 기술 경쟁력을 완벽하게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어떤 기술력과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건데 먼저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에서 눈에 띄는 제품은 아일리아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계량 신약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바이오 신약의 원천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이 신약과 동일한 약을 후발주자들도 생산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후발주자들이 생산을 하는 바이오 약을 바이오시밀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종래의 합성의약품은 그 구조가 단순해서 완전히 동일하게 베끼는 것이 가능한 반면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바이오 의약은 그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복제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동일하지는 않고 유사하다는 뜻의 시밀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알테오젠이 바이오시밀러로 생산을 하겠다는 이 허셉틴과 아일리아는 뭐냐? 먼저 아일리아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레제네론사의 안구 황반변성 치료용 바이오 신약입니다.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주로 노화에 따라서 눈의 황반이라는 곳에 변성이 생기면서 이 시력이 저하되거나 혹은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게 되는 질환을 뜻하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황반변성 절대 걸리지 마세요. 제가 이 약을 실제로 눈에다가 투여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약을 주사기로 마취도 없이 눈에다가 그냥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허셉틴은 마찬가지로 글로벌 거대 제약사인 제넨텍이라는 회사의 유방암 치료용 바이오 신약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런 바이오 신약들을 시밀러로 생산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품들을 커버하는 특허들도 있었고 또 일부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는 그 권리 범위, 즉
청구 범위도 상당히 탄탄해 보였는데요. 제가 그 특허의 청구 범위가 왜 탄탄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알테오젠의 크리티컬한 기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이 직접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는 신규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이 히알루로니다제가 뭐냐면은 바로 히알루론산을 분해시키는 효소입니다. 히알루론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필러의 주성분입니다. 필러 맞았다고 할 때 그 필러가 바로 이 히알루론산인 것이죠.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체내에도 존재하는 성분인데요. 특히 이 피하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시키는 효소인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을 하면은 종래에 정맥 투여 방식으로 주사를 하던 약물도 소위 엉덩이 주사 같은 피하 주사를 통해서 투여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맥 주사냐 피하 주사냐는 내가 병원에 가서 의료진이 직접 주사를 놔줘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도 셀프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엄청 중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제약사들이 종래의 정맥 주사 방식의 약물을 피하 주사 방식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이 신규한 히알루로니다제를 찾아낸 게 왜 중요하냐? 기존의 히알루로니다제랑 뭐가 다르냐? 기존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기술력은 할로자임과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갖고 있었고 또 특허 범위도 엄청 넓게 잡아놔서 그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제품을 독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알테오젠이 신규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개발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 또 특허도 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히알루로니다제는 피하 주사로의 개량을 위해서 엄청 중요한 물질이고 따라서 알테오젠이 진짜로 이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에 성공을 했다면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알테오젠이 주장을 한 내용이고 실제로 할로자인과 같은 회사들의 기존 특허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지는 저도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경쟁사들의 특허들을 다 분석을 하고 나서 개발을 한 거라고 믿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기술력과 특허의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전 알테오젠의 이런 기술과 특허들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찾아봐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딱 한 가지 용기가 없어서 주식을 못 샀었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때 주식을 사지 못한 게 참 아쉽네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